근데 저번 시간에 배운 게 2차 방정식이고 오늘 배울 건 2차 함수잖아요. 근데 2차 함수라는 2차 방정식 어떤 관련이 있잖아요. 일단은 방정식이랑 함수라는 차이에서부터 보면 2차인 건 똑같은데 함수인 거랑 방정식인 거랑 다르죠. 방정식은 계속 말했지만 는 0을 만족시키는 근을 찾는 게 목적이고요. 함수는 너는 설명을 해서 알겠지만 x랑 y의 이제 관계식을 함수라고 하죠. x 하나당 y가 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를 y는 fx라고 적게 되면 너는 fx는 0이라고 적게 되죠. 그럼 이건 함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0이라는 직선, 얘가 x축이에요. 이 만나게 되는 접벽평면에서 만나게 되는 교점 x좌표를 얘의 실근이라고 부르죠. 실근. 근데 이때 좌표평면이라는 말이 지금 등장했을 때 x축이랑 y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기 찍히는 점은 실수축이니까 실수밖에 표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허수는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이차 함수가 x축이랑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실근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접하면 실근이 하나인데 중복돼서 중근이라고 부르고요. 안 만나면 실근이 없는 거니까 근이 없는 게 아니고 허근이 두 개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배운 판별식을 2차 함수를 끌고 오면 여기 있는 fx를 는 0으로 바꿔서 너의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0이면 중근이고 0보다 작으면 허근이겠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랑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봤을 때 그 2차 함수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도록 하는 정수 a의 소속값이에요. 그럼 x제곱 빼기 2배의 a 더하기 2의 x 더하기 a 제곱 빼기 a 플러스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적용 못해. 는 0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서술형을 쓸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건데 2차 함수는 판별식이 없어요.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을 가지는 거야. 디테일하게. 그럼 얘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도록이니까 x축과 만나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중근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저거의 판별식이 0, 2, 3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죠. 짝수 판별식을 쓰겠죠. 그 계산은 나중에 살짝 넘겨서 하시면 되고. 이어서 3번 볼게요. 아니면 x축. 3번 볼게요. 1번은 뭐 단순히 계산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고 3번을 보면 3번도 전형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죠.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a 값에 관계없이 y는 mx 더하기 n이랑 접한대요. 이때 m 곱하기 n을 찾아달래. 그러면 너랑 접한대.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y는 fx랑 y는 gx라고 썼을 때 결국에 직선이랑 이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두 점이거나 한 점이거나 안 만날 수 있죠. 그럼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판단되냐면 fx는 gx의 실근을 관찰하면 되고요. 얘는 다시 말하면 한쪽으로 넘겨서 fx 빼기 gx 사이 함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넘기게 되면 네가 2차고 네가 1차일 때 전체적으로 네가 2차 함수가 되니까 전부 다 이런 꼴로 변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직선이 나왔더라도 딱히 특이한 게 없이 그냥 같다고 방정식을 놓게 되면 2차는 1차 형태가 되고요. 그때 1차를 2차 쪽으로 넘겨버리면 2차 새로운 2차 함수가 등장하고 이 a 빼기 mx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a 빼기 n이에요. 새로운 2차 함수가 x축이랑 몇 점에서 만나는지가 결국에 중요해지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직선이 나왔다고 딱히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2차 함수가 등장했을 때 걔랑 x축이랑 관계를 보면 되고요. 그럼 얘가 항상 접한다고 했으니까 네가 중근을 가지면 되겠죠. 그럼 판별식 0을 적어. d는 0. d는 0을 쓰면 2a 빼기 m의 제곱 빼기 4배의 ac니까 a 제곱 더하기 a 빼기 n은 0. 그럼
4a제곱 a제곱 날아가고요. 빼기 4am 더하기 m제곱 빼기 4a 더하기 4m은 이 0이면 되죠. 근데 이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으니까 a에 관한 상등식이고요. 따라서 a를 묶는 거죠. a를 묶으면 마이너스 4m 빼기 4 더하기 m제곱 더하기 4m은 0이 a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고요. 그럼 a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a의 개수인 b가 0 너도 0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이고 m이 마이너스 1이니까 n은 마이너스 4분의 잘못 공개하고 그쵸. 그럼 n 곱하기 n을 하면 답이 4분의 1 잘 나오죠. 기본적인 얘기 여기다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6번은 이제 x값의 범위가 0부터 x가 3 일 때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빼기 이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제일 기본 형태고요. 결국에 이 단원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단원이 그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에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차 함수의 특징을 잘 알고 그리시면 되는데 이차 함수는 당연히 뭘 갖냐면 아래로 볼록 혹은 위로 볼록성을 가지면서 꼭지점이라는 걸 가지죠. 꼭지점. 그리고 추가로 대칭축이라는 걸 가지죠. 대칭축.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땐 당연히 이 두 가지를 유의해서만 그리면 그냥 전부 다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얘는 대칭축 혹은 꼭지점 찾을 거니까 여기 앞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되죠. 첫 번째 단계로 뭘 하냐면 여기 개수 1로 바꿔. 1로 바꿔. 그 다음 여기를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x 빼기 2의 제곱이 들어올 거고요.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남아야 되니까 플러스 3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볼록성을 보고 쓱 그리고요. x는 2를 쫙 그려. 그 다음에 얘가 대칭함수인 걸 이용해서 0이랑 3의 상대적인 위치를 다르게 찍어주면 되죠. 당연히 아무 데나 찍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0을 여기다 찍으면 0 얘랑 똑같은 값을 갖는 값이 얘에 대해 대칭으로 잘 있을 거예요. 대칭으로. 그러면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x가 4겠죠. 그러면 당연히 x는 3은 너보다 이쪽에 있을 거고 내가 보는 함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에요. 주황색. 여기는 안 봐. 그럼 이 구간에서 최대랑 최소? 그 둘을 빼달래. 그러니까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최대 최소 물어봤을 때 이차 함수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엑셀 값이 제한이 됐을 때 이제 대칭축 안에 제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도 중요하게 볼 텐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나와 있으니까 생각 없이 풀어도 되죠. 최소값은 x 0 나왔을 때니까 y가 마이너스 최대값은 3이네요. 따라서 m 라지 m 빼기 스몰 m을 해주면 정답이 잠깐만 내가 뭔가 잘못 쓴 아닌가? 3에 4 나오겠죠.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10번. 이제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이 뭐냐면 이차 함수의 대칭축 표현이랑 꼭지점 표현을 최대한 많이 알아가서 편하게 쓰는 거라. 10번에 fx는 0의 한 실근이 2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6보다 크거나 같아. 이제 옳은 걸 모두 골라간다. 이게 뭔 말이야? 그냥 이게 뭔 말이야? f6이 최소. 그렇죠. 얘가 최소값이니까 아래로 볼록인 함수만 최소값을 가지고요. 그게 6이라는 거죠. 대칭축이 6이라고 주는 거예요. 됐어. 근데 그 와중에 뭐라 했냐면 fx는 0이 되는 한 실근이 2래요. 그러니까 x축이 어딨냐면 어딘가 있어서 두 개의 실근을 만든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2야. 2는 당연히 6보다 작으니까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한 실근이 뭐겠어 자동으로? 그쵸? 4칸 갔으니까 10인 거죠. 저렇게 짧은 걸로 여기 실근이랑 축까지 준 거죠. 그러니까 기억해서 fx는 0의 다른 실근은 10이다. 맞네요. 기억나죠? 니은
F4랑 F8이랑 F12가 그런 관계예요. 그럼 이건 뭘 물어본 거냐면 결국에 4랑 8이랑 12의 상대적인 위치를 물어본 거죠. 그럼 6을 기준으로 4는 어디 쓸 거냐면 2랑 6의 가운데에 4가 자리했을 거고요. 8은 어디냐면 여기에 8이 있잖아요. 4랑 8이랑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거 네가 틀렸죠. 같다면 얘는 틀렸죠. 그러니까 AX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두는 건 웬만하면 잘 없어. 웬만하면 대칭성을 활용해서 식 쓰는 걸 최소화해서 풀 거예요. 그럼 디귿 있을 수도 있지만 잘 없다는 거야. F0은 K라고 할 때 X에 대한 방정식 fx는 kx 의 두근의 합은 31이에요. F0이 K니까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f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대칭축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2랑 10이 근인 걸 활용해서 쓸 수도 있죠. 근인 걸 활용해서 쓰면 fx는 2랑 10이 근이니까 x 빼기 2랑 x 빼기 10이란 인수를 가질 거고요. 최고치 한계수 모르잖아. 항상 적어줘. 네. 그때 0을 대입하면 k래. f0은 20L이고요. 그걸 k라고 덧대요. 알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fx랑 너랑 같게 되게 하는데 그 두 분의 합이 궁금하다. 그 합이 궁금한 거니까 두 분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합이 궁금해. 그러면 k 대신 20L을 써서 여기다 다시 적어보면 얘는 L로 쓸게. L에 x 빼기 2에 x 빼기 10 fx는 k 대신에 20L 들어가면 20L의 x가 되고요. L이 들어가서 불안해하지 말고 어차피 전부 다 L이 있잖아. L로 묶어버리면 돼. 왜 묶어도 되냐면 우리는 합을 구하고 싶으니까 최고치 한계수랑 1차항만 하면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두 분 몰라도 돼. 그럼 넘겨서 다시 보면 여기다 적으면 L에 x제곱 빼기 12x인데 네가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32x 되고요. 플러스 20은 0 돼.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이 궁금한 거잖아. 32네. 분각에서 정리. 그러니까 디귿 맞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깔끔하게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2차 함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찾아줄 수 있죠. 이런 문제가 뒤에서 하나 더 있으니까 숙제하실 때 좀 풀어보시고. 이제 너네가 선행을 했으니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어봐. 여기 잠깐 봐봐요. 일단 너네가 맨 처음에 대칭성에 대해 배울 때 뭘 배우냐면 원점 대칭이랑 y축 대칭 배우죠. 그래서 y축 대칭에 대해 배울게. y축 대칭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쓰고 얘를 우리 말로는 우함수라고 부르죠. 우함수. 우함수가 왜 y축 대칭이냐면 얘가 y축 대칭이다 라고 기억을 좀 해두면 돼요. 우함수가 y축 대칭이다. 근데 그때 미적분할 때 대칭은 쟤를 짝함수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런 거예요. 뭘 할 거냐면 얘가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원점이 있는데 x라는 값이 예를 들어 1이면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함수 값을 딱 들어 올렸더니 똑같은 거지. 똑같아 이렇게. 예를 들어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함수 값이 똑같은 거죠. 이렇게. 알죠? 무슨 말이냐면 0에서부터 x만큼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값이 똑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까지 됐어. 그리고 다시 해석하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역 있잖아. 저 값이랑 이 값의 가운데 항상 뭐가 있어? x는 0이 존재하는 거 맞아요? 두 값의 가운데 항상 x는 0이 있어. 그러니까 너랑 너를 더했을 때 0이라서 지금 너희의 대칭이죠. 이해를 잘해봐. 그럼 만약에 F에 이런 것도 봤을 것 같아. 너라고 쓰면 이거 어디에 대한 대칭이에요? X는 A죠. 이게 X는 A에 대한 대칭이에요. 왜 X는 A에 대한 대칭이냐면 얘랑 똑같이 X축이 잘 있는데 X는 A라는 점에서부터 X만큼 앞으로 가는 거랑 뒤로 가는 거랑 함수값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A를 기준으로 똑같이 가는 거랑 똑같이 가는 함수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하지 이해돼? 그러니까 일단 이건 제일 기본 형태죠. 그러면 보통 얘를 어디까지도 바꿀 수 있냐면 예를 들어 a 빼기 x를 t라고 쓰면 f의 t는 지금 x를 a 빼기 t라고 쓸 수 있으니까 여기 f에 2a 빼기 t라고 적을 수 있죠. 그럼 이런 식도 x는 a에 대한 대칭이야 라고까지 말할 수 있죠. 까지 돼. 얘들 x는 a 대칭. 인상이 됐어.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만들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하나 써볼게. f의 라고 썼어. 이게 뭔 말이야? x 더하기 4a랑 f에 마이너스 x 빼기 2a를 넣었던 게 같대. 그럼 저건 무슨 의미일까? 현준아, 저 무슨 의미일까 저게? x 더하기 4a랑 마이너스 x 빼기 2a를 넣은 게 같대. x는 마이너스 3의 대칭 왜? 봐봐. 이제 이런 게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내신은 나오거든. 어떻게 되는 건지 보여줄게. 아까 말한 걸 다시 생각해봐. 너랑 너 x축 이렇게 있는데 이 값, 임의의 이 값이랑 임의의 이 값의 가운데 항상 0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 점을 찍었을 때 얘를 상대적으로 이만큼의 거리를 똑같이 가면 함수값이 똑같아. 얘가 x는 a가 왜 가운데 있냐면 a에서부터 x만큼 떨어진 값이랑 x만큼 떨어진 값이 똑같다니까. 그럼 이 위치랑 이 위치가 예를 들어 내가 아무 데나 이렇게 찍었어. 하나 얘를. 그러면 가운데 a가 있고 그 떨어진 거리만큼 앞으로 갔을 때 함수값 똑같지. 그러니까 얘랑 이 x값이랑 이 x값이 평균이 항상 a인 거 맞아. 그러니까 이미 한 점을 잡았을 때 이 점이랑 이 점의 평균이 항상 일정하다고. 현재 됐어. 그러니까 더하면 2a잖아요. 평균은 더한 거 반으로 나누잖아. 너랑 너의 평균이 a라고. 그러니까 대칭축이 a라고. 그럼 그걸 이용하면 너도 취합 말고 너랑 널 더하잖아. 그럼 2a로 일정하지. 그럼 반은 a잖아. 그러니까 너와 너의 평균이 a니까 x는 a 대칭이에요. 다시 얘랑 더하면 몇이야? 2a죠. 반은 a잖아. 그러니까 이 x좌표랑 이 x좌표 임의의 두 개를 잡았을 때 그들의 중심에 항상 a가 있다고. 근데 심지어 함수값이 같아. 그러니까 x는 a 대칭이라고. 이해돼요? 준비됐어? 됐어. 그러니까 이 모양을 얘를 기본적으로 외워두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랑 이걸 더했을 때 일정하면 대칭성을 갖는 거죠. 둘의 합의 반의 평균. 이해됐어? 실제 내신 충분히 나오거든. 그러니까 11번 같은 경우가 제일 이제 기본 형태인데 11번은 11번 봐봐. 11번. 이차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 번째 f5가 빵이고요. 두 번째 x는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러면 니은으로 뭘 알 수 있냐면 대칭축이 2인 걸 알 수 있고요. f5가 0이니까 뭐 그 정도. 일단 1번을 보면 f의 k 빼기 x랑 f의 k 더하기 x가 같대요. 이거 보자마자 둘 안에 이거 괄호 안에 값을 더해보니까 2k로 일정하고요. 그럼 두 값을 더한 거의 평균이 2k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축을 물어보는 거고 k가 2죠. 여기 찾는 거야. k가 2네. 두 번째, 이차함수인데 최소값을 가지니까 아래로 볼록이 이차함수가 나올 거고 얘가 x는 2예요. 대칭축. 그리고 f5가 빵이니까 어딘가 x축이 있고 얘가 5겠죠. 그럼 이 2에서부터 3만큼 떨어지니까 뒤로 3만큼 떨어진 마이너스 1에서 0이 될 거고 그래서 2번의 정답이 마이너스 1이죠. 3번 f6을 n이라고 할 때 fx는 nx의 두 분의 합을 찾아달래.
이건 한번 해봐요. 왜 할 수 있냐면 여기랑 똑같아요. 저기는 3번 한번. 13번 같이 볼게요. 13번. 큰 친구들도 봐요. 이거 틀렸을 수도 있어. 13번 봐봐. 일단은 실수 xy래요. 나오고요. 너의 최대값을 찾아다니. 그럼 어떻게 쓸 거냐면 y 제곱을 1 빼기 4x 제곱을 고쳤을 거고요. 1 빼기 아니 틀렸어? 4x라고 있어. 4x. 오케이, 땡큐. 그럼 고칠 맞죠? 대신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11 얘라는 이차함수가 나오고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잘 쓴 거죠? 틀렸어? 여기 6이죠. 다시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 빼기 4x 더하기 10x 그럼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 이런 맞죠? 얘 최대값을 찾고 싶어. 그럼 마이너스를 묶었겠죠. 더하기고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에 플러스 10 답이 10이야? 10 아니죠. 왜 아니냐면 x 값이 제한이 됐나 안 됐나 봐야 돼. 되게 잘하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실수 x, y니까 항상 x 제곱이랑 y 제곱이 0 이상이어야 되고요. 따라서 얘가 0 이상이어야 돼. 이거 체크 안 했으면 했으면 잘했고. 그러면 4x가 1보다 작거나 같죠? 맞죠? x가 4분의 2 이하예요. 그러니까 저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정의역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따라서 최소값이 여기서 생기는 게 아니고 최대값이 여기서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생겨요. 실제로 답을 확인해 보면 10이 아니거든요. 4분의 1을 대입해서 답을 내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세요. 실수라는 말은 항상 괜히 가끔 써요. 제곱이 0 이상이다. 수학 타에서도 많이 쓰이죠. 절대부동식 같은 거 할 때. 그것 때문에 일부러 넣어놨고 받으신 분은 15번 한번 15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15번에 두 이차함수 fx랑 gx랑 1차함수 hx를 1차함수 hx가 있는데 지금 동시에 접한대요. 이차함수가 두 개고 1차함수가 하나인데 동시에 접하라고. 그때 두 함수 fx랑 hx가 접하는 점을 알파 나머지 하나 베타라고 할 때 기억 니은 만족하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x랑 gx가 만나는 x값의 합을 k라고 할 때 알파분의 k가 궁금하대. 일단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f랑 g가 만나는 x값의 합이니까 어떤 방정식을 풀어야 되냐면 이런 방정식을 풀면 돼요. 그쵸? 근데 모르겠어. f랑 g가 몰라. 말로만 설명을 해놨어. 전혀 모르겠어. 근데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인수 정리를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인수 정리. 약간 수트스럽긴 한데 실제로 고1 내신 기출이니까 지금 f랑 hx랑 접하잖아요. 알파라는 점에서.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렇게 쓰면 돼요. 너 빼기 너가 알파에서 접하잖아. 인수 몇 개 가져야 돼? 2개 가져야 돼. 쓰신 분은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치고치고에서 사니까 맞춰주겠죠. 이게 풀었죠. 그럼 아래 것도 할 수 있어. gx 빼기 그러니까 차이 함수를 되게 익숙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쓰겠죠. f랑 g랑 h의 디테일한 건 모르겠는데 베타겠죠. 그냥 식 자체를 너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됐어. 근데 니은에서 뭐라 했냐면 알파 베타 관계식을 줬어요. 베타를 2알파라고 쓸 수 있으니까 너를 x 빼기 2알파의 제곱이라고 쓸게. 그럼 이제 뭐 할까? 영아 뭐 할래? 내가 궁금한 게 뭐라고 해? 뭘 그렇게 이게 궁금해. hx 표 해 안 해? 그쵸 뺄게요. 빼봐. 빼면 f 빼기 10 남을 거야. 그럼 다시 정리하면 너 빼기 너니까 정리를 가면 x제곱 빼기 2 알파 x 더하기 알파 제곱 빼기 x제곱 빼기 4 알파 x 더하기 4 알파 제곱 이라고 썼는데 사실 내가 궁금한 건 합이었죠. 아마 합이니까 사실상 뒤에 거는 안 써도 돼요. 아니면 최고차항 계수랑 상수 1차항만 쓰면 돼요. 이거 무시할게.
그럼 뭐라고 쓰면 되냐면 3x 제곱을 마이너스 8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에 알파 x고 뒤에 뭘 안 써? 쓸 수 있으면 안 써? 엄청 날라가요. 응. 날아가니? 안 날아가. 날아가니? 오케이. 어쨌든 뭐 필요 없어. 써도 되고. 그러면 두 분의 합이 몇이냐면 3분의 4알파고요. 이걸 알파로 나누라고 했나?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3분의 4죠. 그러니까 되게 난해하게 적혀 있지만 실상 풀이는 한 4줄 정도 끝나요. 그러니까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아, 차이 함수, 직선이 내가 따로따로 세워서 알파를 갖는다가 아니지. 이제 미분도 하면 안 되니까 인수정리를 바로 적용하는 거죠. 알게요. 26번 할 거고 볼 사람만 봐요. 그래서 실수 P에 대해서 0부터 x가 2이야. 그래서 2차 함수 fx가 x 제곱 빼기 2px 더하기 2p 제곱의 최소값을 gp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g-1이랑 g1이랑 g3을 더해가죠. 일단은 사실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베스트냐면 p에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3을 넣고 그냥 계산 돌리면 돼요. 그게 제일 편해. 까지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p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함수가 결정되면서 축이 결정이 돼요. 그럼 그냥 아예 최소값을 다 그때마다 구해줄 수 있어. 그게 제일 베스트. 근데 이제 나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떤 유형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아까 문제 풀 때 뭘 했냐면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했잖아요. 그때 결국 뭐가 중요해지냐면 이 차함수는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이라서 원래 범위 제한이 없으면 최소 혹은 최대만 가지는데 범위 제한에 들어가면 이제 최대 최소 전부 다 갖죠. 그때 그 범위 안에 대칭축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중요하잖아. 안 들어가면 뭐 대칭축 알바 아니고 최대 최소, 들어가면 최소, 안 들어가면 최대 최소.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얘는 fx는 x 빼기 p의 제곱이고 더하기 p 제곱이라서 대칭축이 p예요. p가 결국에 저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중요해요. 그걸 눈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보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림을 그려보고 이렇게 p가 이차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p가 있어. 첫 번째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0부터 2인 상황을 볼게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이때는 어느 상태냐면 p가 2보다 큰 상태예요. 내가 쓰면 안 보이니까 이 상태. 이때 등호를 넣어도 돼. 그럼 이 상태는 지금 최소가 어디냐면 이때가 최소잖아요. 그러니까 P가 2 이상이면 GP라는 건 뭐랑 똑같냐면 F2랑 똑같아요. 그럼 그때 F2를 구해보면 F2는 2P제곱 빼기 4P 4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대입하는 P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다 지금 P를 대입하면 되죠. 두 번째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고요. P 이번엔 이 안에 들어오면 돼. 이 들어올 때 0이랑 2랑 뭐 관계는 사실 별로 관계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최소가 어디냐면 여기죠. 가운데. 그러니까 GP는 FP고요. FP는 P제곱이에요. 그럼 이때는 P가 언제냐면 0과 2 사이에 있으니까 0부터 P가 2 사이에 있다 라고 쓰고요. 등호는 사실 계속 넣어도 돼요. 이렇게 됐어. 마지막 세 번째까지. 세 번째 이렇게 있고 P가 여전히 있고요. 바깥쪽에 0부터 이거 있는 거죠. 일단 최소가 어디냐면 0이고요. 따라서 GP가 F0이고요. F0은 2P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GP라는 건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져요. 됐어. 그럼 이제 마일이랑 1이랑 3을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넣어야겠죠? 마이너스 1. 1은 여기다 넣을 거고 3은 여기다 넣겠죠? 넣어서 계산하면 풀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33번, 32번 풀기 전에 여기 한 번만 봐.
일단 알고 있으면 안 봐도 돼요.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말면 안 봐도 돼요. 일단 얘는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냥 원래 함수 그린 다음에 x축 아래에 있는 거 들어 올리면 되죠. 그럼 되게 자주 해. 이걸 어떻게 그려? 자, 이거 삼각함수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교과정에 딱 박혀있진 않는데 고1 때도 나오고 고2 때도 나오고 고3 때도 나와요. 그럼 먼저 잘 모르겠으니까 절대값을 먼저 벗겨내볼게. 라고 쓴 너는 절대값에 들어간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x가 0 이상일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뉘는 거죠. 0 이상이면 그냥 fx를 그리면 되고요. 0보다 작으면 f의 마이너스 x를 그리면 돼요. 이렇게만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프 모양을 좀 봐서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이게 y는 fx야. 그럼 내가 f의 절대값 x를 그리고 싶어. 그럼 여기 있는 대로 그리면 0 이상일 때는 그냥 그리래. 오케이. 그냥 그려. 0보다 작을 때는 f의 마이너스 x를 그리래. 잘 이해가 안 되면 잘 대입해봐.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f1 넣는 거죠.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f2 넣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무시되고 얘를 대칭시켜 그리면 돼요. 그러면 됐어. 다시. 예를 들어 함수 이렇게 있어. 이게 fx야. 그럼 얘를 그려달래. 그러면 0 이상인 부분은 그냥 그리고요. 저 부분은 무시하고 얘를 대칭시키면 돼. y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있어. 여기가 극대라고 해보자. 그럼 0 이상인 부분은 그냥 그리고요. 0 이하인 부분 버리고 대칭시켜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x가 0보다 큰 부분 그리고요. 그 부분은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돼요. 여기 됐어.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이제 편해. 그러면 이걸 왜 했냐면 32번을 풀 때 쓸 건데 32번.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 여기 나와 있냐? 얘를 풀 때 x가 나와 있으니까 원래는 범위를 나눠서 함수 두 가지로 나눠서 그려야 돼. 원래는. 근데 우리 앞에서 뭘 배웠냐면 x 제곱이 절대값 x 제곱이랑 똑같은 거 배웠죠. 그러니까 너를 어떻게 써도 괜찮냐면 전혀 과하지 않아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어. 얘는 뭐냐면 gx를 내가 2x 제곱 빼기 4x 더하기 k라고 썼을 때 이 함수를 그리는 걸 절대값 씌운 함수야. 너를 그려서 0보다 큰 부분 그리고 0보다 작은 부분 버리고 대칭시키면 돼. 그럼 k를 모르니까 대칭축만 좀 찾아보면 이렇게 되면 대칭축이 지금 1이죠. 그러면 이렇게 축이 있는데 x는 1이 여기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 꼭지점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x축은 못 그려. x축은 버려. x축은 버려. 헷갈리니까 버려. 대신 뭘 안 하면 얘가 대칭축 1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아시죠? 그럼 뭘 하자고 했냐면 여기를 그리고 여기를 버려요. 대칭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 마이너스 3부터 2 오케이. 그러면 1이 여기 있고요. 0이고요. 항상 여기 몇이야?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그러면 2는 어딨냐면 얘가 대칭축이 1이니까 0, 1, 얘가 2죠. 그럼 2가 쭉 가서 여기 또 뭘 찍냐면 마이너스 1을 찍죠. 1, 1. 그러니까 마삼은 어딨냐면 좀 더 위에 이쯤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래프. 그래서 최소가 얘고요. 최대가 얘예요. 그러니까 최소가 마삼이라고 했으니까 k가 나오겠죠. 그럼 최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베스트죠. 법인 알아서 푸는 건 좀 별로야. 그래서 정리를 요 내용을 오늘 좀 알아가요. F의 절대값 X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리고 51번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거기 숫자 1이 그냥 떡하네 적혀 있거든.
1이 어디냐면 대충 한 이쯤에 있어 라고 찍어준 거야 문제에서 1이 이쯤에 있어 라고 찍어준 거야. 그다음에 37번 37번에 문제를 보면 그냥 보고 있어. 37번부터 볼게요. 1부터 9까지 적힌 카드가 9장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을 뽑아서 A, B라고 한대요. Y는 10이란 직선이 두 이차함수와 그래프에서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점이 두 개가 됐으면 좋겠다. 순서상 A, B의 개수는 이래요. 일단 함수가 너는 정해져 있고요. 얘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y는 10이라는 직선이 너랑 만나는 거 플러스 너랑 만나는 개수가 두 개가 됐으면 좋겠어. 그렇죠? 먼저 얘랑 만나는 개수를 구해보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4는 10을 만족시키는 거니까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그래서 이거 중근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차함수가 y는 10이랑 한 장에서 접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냐면 아래로 블록하고요. 여기가 2고요. 대칭축 2니까 접해야 되니까 아래로 블록하고 x는 2고 y는 10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2,10에서 만나고 있어. 빠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 결국에 y는 10과 네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가 되면 되죠. 접하면 돼. 오케이, 똑같이 풀겠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20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빼기 10은 0 접할 거니까 판별식 쓰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잘 쓴 건가?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못 봤어. 그러면 a제곱 더하기 3b가 40이 되는 ab를 찾으면 되는데 당황하지 말고 문제에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입하면 돼요. 그럼 순서상을 넣을 때 이제 뭐 제곱을 먼저 넣든 너를 먼저 넣든 하면 되죠. 제곱 먼저 할 거야. 아니 여기다 이제 1을 넣으면 36 돼야 되니까 A가 6이면 되죠. 2를 넣으면 8, 30이 안 돼. 3, 12, 28 안 돼. 4, 16, 24 안 돼. 5 안 돼. 6, 24, 16 되죠. 하나 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7이 안 돼. 28 안 돼. 8, 32 안 돼. 9, 36, 4 돼. 36이니까 2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순서상 이제 하나, 둘, 세 개. 답이 몇 개? 세 개? 라고 하면 틀려요. 왜 아닐까? 그러니까 문제에는 항상 한정이 있을 거라는 말을 명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쓸데없는 말을 주지 않거든. 서로 다른 두 점이래요. 저 경우 중에 겹치는 게 있나 확인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 컷만 여기서 동시에 만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답을 잘못 쓰면 안 돼. 지금 예를 들어서 A가 하는 일은 뭐냐면 너의 대칭축을 결정하고 있어요. 너의 반. 예를 들어 A가 4일 땐 대칭축이 2지. 까지 돼. 그럼 저함수랑 대칭축이 일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럼 이건 서로 다른 두 점이 아니고 서로 다른 한 점이죠. 따라서 넌 버려야 되고 정답이 두 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푸는 게 중요하지. 잘 푸는 거 중요하지. 근데 이런 데서 틀리면 마음이 아파. 그냥 찍어서 틀리는 거랑 뭐가 달라? 점수는 똑같이 칠 거야. 푸신 거는 뭐 괜찮고. 저 53번 같은 경우는 너네한테 되게 유리해. 뭐가 유리하냐면 이런 문제가 수트에서 종종 등장했었는데 혹시 본 적 있어?
모의고사 기출이거든요. 근데 3차 함수를 2차로 바꾼 것 뿐인데 상황만 잘 보면 이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왜냐면 f-4가 0이니까 근 하나 준 거고 이거 앞에서 봤던 표현이죠. f-2가 제일 크니까 최대값이 -2죠 지금. 그러니까 위로 블록할 거고요. 위로 블록해요. 위로 블록하고 -2고요. 한 근이 -4니까 x축이 여기 있어서 -4랑 두 칸 원점 여기 잘 있어요. 이런 fx. 그러니까 fx 자체는 좀 쉽게 줬어. 근데 이제 어떤 표현이 낯설냐면 이런 표현이 낯설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종종 보면 알겠지만 웬만한 문제가 전부 다 고 이상학년 걸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유형인데 납득을 해볼게. 좀 크게 그려 다시 이렇게. 일단 마이너스. 일단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제일 최소값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t가 예를 들어서 -6이야. 그럼 -6부터 -4까지 이 구간 내에서 제일 작은 걸 GT라고 쓰겠대. 그럼 GT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죠, 얘도. GT가 이거죠. 그럼 t가 -6일 때 g -6이랑 f -6이랑 같은 거 맞아. 내가 조금 더 옆으로 옮겨도 이런 구간 내에서 제일 작은 거 쓸 거니까 g가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gt가 쭉 올라와. 이렇게 됐어. 그럼 계속 범위를 최소값 오케이 여기, 최소값 여기, 최소값 여기, 최소값 여기 이렇게 찍다가 얘가 어느 순간 이렇게 같이 먹겠죠. 그래도 이제 얘가 최소값일 거 아니야. 근데 먹다가 같아졌다가 이렇게 바뀌면 최소값이 갑자기 얘가 바뀌지. 그럼 일단 언제까지냐면 이 구간이 2니까 이 구간 내에서 두가 같아질 때까지 최소값이 얘를 따라가. 까지 이해됐어. 저 길이가 2니까 너를 기준으로 길이가 2인 거 한 칸씩 떨어져 있는 마삼이랑 1 여기서 이 범위까지 이렇게 왔을 때는 GT가 이렇게 따라오죠. 이렇게. 이게 GT. 근데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최소값이 다시 얘를 따라가죠. 그러면 그래프가 너를 따라가야 되잖아. 근데 함수 자체는 t에서의 함수값이니까 GT는 이 모양을 여기서 이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저게 GT예요. 이해돼? 모의고사 증가했던 개념이야. 그래서 GT는 이렇게 생겼어. 그때 뭐라 했냐면 GT의 최대값이 이래요. 결국에 이게 2라고. 뭐가 있냐면 f에 -1 혹은 -3 넣은 게 2라고. 그때 f-7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fx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까지 주면 최고차 함수를 몰라요. 정보를 하나 더 줘야 되는데 그 정보를 이런 식으로 준 거죠. fx 다시 작성하고 fx는 최고차 함수 뭐 k에 x 플러스 4x 라고 썼을 때 저걸 몰랐는데 f에 마3 넣은 게 2니까 f에 마3을 넣으면 마3 넣으면 k 곱하기 1 곱하기 -3이 잠깐만 나 잘 썼네. 맞겠죠? 마이너스 얘가 2 따라서 k가 -3분의 2죠. 얘가 -3분의 2에 x 더하기 4고요. 우리가 구하는 f의 -7은 -3분의 2에 -7에 -3 그러면 뿔 3 -14니까 정답이 -14겠죠. 됐어? 질문 있어? 다른 거 질문 있어? 그래서 53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52번 살짝 보고 59번 사실 좀 연결을
이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52번부터 볼게요. 52번. 이 참수가 있고요. F1이랑 F5랑 같대.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대칭축이 X는 3이죠. 대칭축을 준 거죠. 대칭축 줬을 때 항상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의심을 먼저 해야 돼. 결정되지 않았어. 그리고 F0이랑 절대값이 F5 더한 게 0이래요. 더한 게 0이래. 그러면 이게 0이 되려면 얘가 만약 0이면 너도 0이면 되고요. 근데 얘가 0이면 얘가 0일 수 있어. 안 돼. 왜냐면 대칭축이 3이라서. 0은 안 돼. 어쨌든 이건 양수죠. 절대값 씌웠으니까. F0이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어느 정도 출현할 수 있는데 대칭축을 3의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인 함수를 그렸다고 치면 3. 그럼 5는 어디 쓸 거냐면 대충 한 이쯤 찍어. 5. 그럼 여기에 1이 잘 있겠죠? 0은 당연히 너보다 위에 있어. 근데 봐봐. F0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수식이 어딨냐면 이렇게 있죠. 그럼 생각해봐. 얘랑 얘 절대값을 더해서 0이 나올 수 있니? 안 나와. 아래로 물론 탈락이야. 이렇게 걸르는 작업이 필요해. 탈락이니까 위로 불러오겠죠. 위로 탈락. 다시 위로 블록하게 하나 그려놓고 x는 3. 이때 5를 한 이쯤 찍어. 여기 1이 있을 거고 0이 한 이쯤 있겠죠. 그럼 0과 5, 4 더해서 0 되려면 x축이 여기 가운데 딱 있으면 되죠.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냥 만족하면 되냐면 F5랑 1로 만족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fx에 대해서 아는 게 뭐냐면 fx는 최고점에서 모르고 대칭축이고 몰라. 나서 미지수가 2개였는데 식 하나, 식 둘로 a, b를 찾을 수 있어. 그럼 a, b가 나오겠죠. 그럼 풀어. 마무리 한번 해. 59번 한번 볼게요. 사당을 하지 마시고 59번을 푸신 분은 냅둬도 되죠. 못 푸신 분이나 아니면 아직 안 푸신 분들. 자, 59번이 출제가 됐다면 아마 킬러로 출제가 됐겠죠. 일단 문제를 읽어보니까 꼭지점의 제일 사분면에 있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y는 mx가 있대. 아래로 볼록인 건 확실하고 P랑 Q를 모르니까 모르고요. M을 모르니까 몰라요. 대신에 원점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어. 특이하게 원점을 지나. 실수 M에 대해서 fx는 mx, 즉 이차함수랑 직선이 만나게 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M이라고 합니다. 킬러의 특징이 새로운 함수를 막 정의하거든. 그걸 새로운 함수 GM이라고 했대. 이거 끝.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문제야. 두 함수 y는 마이너스 x부터 k, 이차 함수랑 y는 gx, 아까 구한 실근의 개수라는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그때 p 더하기 p를 구해야 돼. 가를 보니까 gx는 1의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베타 빼기 알파가 4래. 두 번째,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 양수 k가 유일하게 존재한대. 일단 가가 무슨 말이야? 자,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꼭지점이 1사분면에 있대요. 그러면 저희가 꼭지점이 어딨냐면 fx를 x 더하기 2분의 p에 제곱 더하기 q 빼기 4분의 p제곱으로 적었을 때 꼭지점이 1사분면에 있으려면 마이너스 2분의 p가 0보다 커야 되고 q 빼기 4분의 p제곱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1사분면에 있겠죠. 그럼 p는 현재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얘는 뭐냐 그런 거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너를 하나 얻었어. 그때 y는 mx랑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래. 그래프를 좀 상상해 보면 1사분면에 있는 어떤 이차함수가 잘 있고요. 저기 있겠죠. y는 mx가 막 지나가는데 실근 개수가 몇 개인지가 함수의 값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기울기에 따라서
교정계수 바뀔 텐데 그걸 함수로 한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빵개니까 예를 들어 이 m이 예를 들어 뭐 1이라면 1에서 뭐 빵인 거죠. 빵빵빵 하다가 1이 됐다가 2가 되겠죠. 이 계속 2 다시 빵이다가 빵 1, 2 이렇게 되죠. 결국에 어디가 기준이냐면 접할 때가 기준인 걸 당연히 알 수 있어. 다시 해보면. 그러니까 가에서 한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gx가 1이라는 건 사실 gx는 gm이었고요. 그러니까 기울기 2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1이라는 건 교정계수가 한 개라는 소리죠. 접할 때가 기준이죠. 이때랑 이때 접하겠죠. 그때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오케이, 아 그게 알파 베타. 그때의 기울기를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근데 그 기울기 두 개를 뺐더니 4래요. 아 그러면 베타가 양수고 알파가 음수겠네. 아, 얘가 y는 베타 x고요. 얘가 y는 알파 x예요. 그 상태. 근데 저 두 개를 뺀 게 4래. 그럼 일단 저 두 개는 어떻게 알아볼 거냐면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mx x제곱 더하기 p 빼기 mx 더하기 q는 0. 얘가 접해야 되죠. 그는 m이죠. 얘가 접해야 돼. p 빼기 m의 제곱 빼기 4q가 0이어야 돼요. 이게 성립해야 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m제곱 빼기 2pm 더하기 p제곱 빼기 3q는 0. 그럼 얘가 0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m에 관한 방정식이잖아. 얘를 만족시키는 두 실근 m이 알파랑 베타가죠. 왜냐면 너를 접하게 했으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m은 너를 만족시키면서 접하는 m이야. 따라서 너의 두 실근은 알파 베타야. 알겠죠? 그럼 이때 베타 빼기 알파 나는 두 분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되죠. 그게 4이에요. 아 그러면 4 루트 q가 4니까 따라서 q는 1이에요. q는 1. Q1을 구했으니까 아까 여기다 살짝 집어넣으면 1 빼기 4분의 p제곱이 0보다 크고요. 여기다 마사를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p가 마이너스 2부터 2고요. 근데 p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p는 일단 이런 범위에서만 구해야 돼. 필요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일단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 까지 됐죠. 그러면 GM을 볼때 Q가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P 빼기 M의 제곱이 4가 되는 P랑 M이잖아요. 그러면 P 빼기 M이 이거나 마이너스이겠죠. 따라서 P는 다시 M 지우개 M은 P 더하기 2거나 P 빼기이겠죠. 사실상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겠지. 까지 되니까. 그럼 그때 GM을 구해볼게. GM 편의상 GX 혹은 GM 이라고 쓰면 GM은 X축 이렇게 있으면 M축이라고 합시다. X축이라고 하죠. GX라고 했으니까 이따랑 이때 P 마이너스 한 P 더하기 1 있죠. 이 순간에는 접했으니까 그 함수값이 1이죠. 하나. 그럼 이 사이는 뭐냐면 기울기가 P 플러스 2보다 작고 P 빼기 2보다 크면 요만큼 교정계수 갈게. 너보다 작고 너보다 큰 교정계수가 빵개죠. 빵개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P 플러스 2보다 크면 2개, 얘보다 작으면 2개. 그러니까 2개가 이렇게 생기죠. 2개.
얘는 y는 1이고요. 얘는 y는 6이죠. 아 이게 gx예요. 알겠죠? 근데 그 gx가 이제 일로 왔어. 너랑 안 만나는 k가 유일하대. 그때 양수 k가 유일하게 존재한대요. 근데 p 더하기 q를 구해야 돼. 그럼 쟤는 대칭축이 y축이고요. k만큼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는 놈인데 x축이 어딨냐면 일단 너랑 너의 아까 계속 보던 거 가운데 누가 있냐면 p가 있어요. 근데 이 p는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잖아요. 0이 어딨냐면 당연히 한 이쯤에 있어요. p 더하기 2는 0보다 크기 때문에 0이 대충 이쯤에 있어요. 당연히 가운데는 아니고 여기는 어디 사이에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대칭축에 대해서 이 차함수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생겼어. 그럼 그때 얘랑 안 만나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구멍 뚫린 데에 좀 시선이 가죠.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 여기를 지나. 그럼 안 되잖아. 여기 지나잖아. 그럼. 여기 지나면 안 되죠. 그럼 좀 위로 올렸어. 이렇게 올려도 여기 지나서 안 지나도 여기 하나 지나지. 그래서 어디까지 올리냐면 이렇게까지 올려야지. 여기 지날 때까지. 여기 지나면서 여기 지나면 하나 지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랑 여기 동시에 이렇게 지나야 돼. 이거 외에는 없죠. 왜냐면 여기를 지나면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돼. 그럼 결국에 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가 어딜 지나면 되냐면 p 플러스 2,2랑 p 빼기 2,0을 지나면 돼. 그럼 대입해주겠죠. 그러면 대입해주면 2는 마이너스 p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k. 성립함과 동시에 0은 마이너스 p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k가 성립해야 돼. 내가 구하는 건 p니까 k를 없애고 싶어. 그러니까 양변을 빼겠죠. 빼면 2는 마이너스 p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p 빼기 2의 제곱. 그럼 p제곱 사라지고 4 사라지고 4p 빼기 4p 마이너스 8p. 따라서 p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우리가 구한 마이너스 4분의 1이 저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 잘 있으니까 우리가 구한 건 맞죠. 그럼 p가 마이너스 1이고 q가 1이니까 둘이 더하면 4분의 3이죠. 그래서 끝. 이건 테스트 안 될 거야. 내면 나쁜 놈인 거야. 이거는 이렇게 나온다 정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건들 수 있잖아. 근데 뒤에 스텝 4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진짜 그냥 그건 안 해, 숙제를 안 될 거거든. 본인이 풀다가 궁금하면 건드려 봐요. 질문을 받아줘. 스텝 4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냥 읽기 싫어서 갖다 넣어놨어. 문제가 너무 길더라고. 막 그래프가 막 쉽게 있어. 근데 겉보기 난이도랑 실제 풀었을 때 난이도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궁금하면 풀어봐. 숙제도 안 될 거야. 스텝 4라고 어떻게 넘기고 있어. 이거 스텝 4일 거야. 그래서 쉬었다가 8시 10분에 테스트 올게.